자, 비트코인 43,353달러. 살짝 반등을 했어요. 자, 가격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방송 전에 이거를 좀 갖고 왔어요. 요건 또 이제 우리 비트코인 캐시 또 마이너스 33%. 또 자랑은 아닌데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공개를 하게 되네요. 자, 이 사진, 이 한 컷 의미하는 이유가 뭘까? 마이너스 3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관없이 주어라 아니죠.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코슈 포트폴리오 맞죠? 우리 킹투지님, 비트코인 이더리움 딱 끝.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빠질 때도 적은 폭으로 빠지고 오를 때도 가장 먼저 반응하고 상승률 뭐 코인이슈님 알트 뭐 이더리움 클래시 어제 13% 뭐 12% 상승했어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 개인적으로 또 호재가 또 있죠. 같이 맞물림과 동시에 많이 빠진 만큼 또 오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률 못 따라가요. 알트들이 지금. 그럴 때는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빠지든 오르든. 자,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뭐 그냥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트코인 뭐 0.59% 뭐 이더리움 뭐 3% 요런 식으로 뭐 메이저 아무리 뭐 메이저 알트들이어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미국 증시 횡보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 나오고 나자마자 빠졌죠. 빠지고 조금 잠깐 올랐다가 또 횡보치고 있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뭐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저희 비트코인 도미넌스 40.41%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드리면서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자, 롱비율 75%, 요거 78%, 한 80% 가까이 육박하면은 롱청산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연준 보유자산 월 950억 달러 축소의 합의 3월 FOMC 회의록. 이제 연준 3월 FOMC 회의록이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었냐? 보유 국채를 월 6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월 350억 달러 합쳐서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대체로 합의했다. 요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를 샀고, 그 장기 국채를 반대로 다시 시장에 되파는 행위, QT, 긴축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희 단기금리랑 장기금리랑 역전현상이 나왔고, 1년에서 2년 안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기 쇼크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긴축 정책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연준 총재가 말을 하면서 QT로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을 수 있지 않겠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브레이너드 연준 총재. 3월 FOMC 대포적인 진전을 보였고, 5월 3, 4일 개최하는 FOMC 후에 보유자산의 축소 프로세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0.5포인트 올려야 된다. 연준 의장 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누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월 5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FOMC 회의록 요거 분석 한번 해드리고, 자, 요새는 그 기억력이 안 돼. 모르겠어. 막 내 용량이 1기가인데 너무 많은 좀 막 뭐 경제적 뭐 거시적 경제라던가 차트라던가 이것저것 다 담다 보니까 머리에 지금 과부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뉴욕 증시 FOMC 기사로 공격적 긴축 시사, 나스닥 2.22% 마감. 나스닥 빠졌죠. 미국 증시 다 빠졌습니다. FOMC 회의록 나오고 나자마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빠지는 듯 하더니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확실하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월가 측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긴축 정책이 이제 중요한데 2017, 2019년도 대차 대조표 축소했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코로나 때 딱 코로나 터지면서 돈을 미친 듯이 풀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또 2017, 2019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어. 엊그저께 4월 7일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 행사들 이제 4월 11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예측치 8.7% 요거 발표부터, 제일 중요한 건 4월 12일 날 미국 CPI 발표,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4월 13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12일, 13일 항상 코인 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 12일 날 요거 딱 중요한 일정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저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선반영 수 있고 후반영 수 있다. 4월 10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4일까지는 대기를 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CPI 지금 예측치가 8.3%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만 봤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트코인 지금 방어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보다 지금 비트코인 방어력이 굉장히 높죠. 좋은 이유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비트코인 그 시장의 지금 역할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트코인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고, 펀더멘털이 일시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가 높게 나왔어. 근데 예측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 빠집니다. 빠지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적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왔어. 그럼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을지언정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4월 13일 그리고 14일 날 유럽에서 금리 인상 결정 발표되죠. 요것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독일이라던가 뭐 오스트리아, 뭐 호주, 그냥 여러 호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그 금리 인상이 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0.25% 정도, 0.5%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아마 0.25%도 뭐 거의 한 50대 50 그렇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5월 5일도 지금 일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0.25%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월 21일 날 연준 베이지북 발표. 베이지북에서 좀 안 좋은 내용 나왔어. 경기가 너무 좋게 나왔어. 그렇게 되면 어떤 지표들 나와요? 당장 한 열흘 있다가 5월 5일 날 우리 FOMC 금리 인상 있죠. 베이지북 발표 어떻게 보면 요 4월 20일 지표가 미국 CPI 발표 지표보다 더 세게 먹힐 수 있어요. 자, 베이지북 발표에서 좋게 나왔어. 미국 경기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 성장세가. 그럼 어떤 기사들 나와요? 5월 5일 날 높은 폭의 금리 인상 할 수 있고 긴축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왜? 미국에서 지금 경기 제대로 지금 올라와 있고 높은 폭의 금리 인상, 긴축 정책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 기사들로 인해서 빠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1일 날. 그래서 이번 달은 크게 보시면 4월 12일 그리고 21일 요렇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7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죠. 예측치가 20만 건이었어요. 근데 발표된 게 얼마나 발표됐을까? 발표가 16만 6천 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좋은 지표인데 발표되고 이제 FOMC 회의록 나오고 나자마자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건 뭔 뜻이에요? 미국 경기 지표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일을 다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월 생활비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일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는 좋아졌다라고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신규 실험수당 청구 건수 좋게 나왔고 FOMC 회의록 다 통틀어서 내용들까지 보면은 5월 5일날 FOMC 높은 폭의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성이 됐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이제 뭐라 그래요? FOMC 회의록에서 월 600억 달러, 그리고 주택저당 증권, 모기지 채권이죠. 월 350억 달러를 합쳐서 축소하기로 대체로 합의. 지금 미국이 또 중요한 게,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지금 전고점을 찍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끼면은 미국은 예전에 과거에 아픔이 있어. 어떤 아픔이 있어요? 2008 리먼 사태 때 과거에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저당 뭐 MBS 모기지 채권도 그렇고 시중에 다시 팔아서 거품을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뭐 전세계 자산 시장도 같이 통틀어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뭐 2017, 2019년대 때보다 더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는데 뭐 연준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50bp,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하려고 했으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0.25밖에 안 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팅 사이트가 연준이 뭐 한다, 뭐 금리 인상을 한다, 0.5% 한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는 게 보통 70% 이상 보고 있습니다. 75%에서 많게는 78%. 뭐 어디 업체들은 뭐 80%까지 보는 데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5월달 0.5% 금리 인상에 뭐 긴축까지 가는 것들을 78% 이상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확률적으로 높게 지금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월달, 6월달 두 차례 있죠. 연준 금리 인상이 5월 5일날 한 차례 있고 6월 16일날 있습니다. 그럼 0.5%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5월 5일 아니면 6월 16일 둘 중에 한 날짜는 0.5%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4월 12일, 4월 또 21일날 연준 베이지북 발표까지 보셔야 또 굉장히 정확한 좀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회의록만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5월달이랑 6월달 둘 중에 한 곳은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베팅 사이트도 78% 이상 베팅을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금리 인상하게 되면 0.5% 시장 빠지겠죠. 단기적으로 빠질 겁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둘 다 빠질 거예요. 그리고 긴축까지 동반 수행되면 빠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점, 줄 수 있는 타이밍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는 거예요. 4월부터 5월 초까지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자, 근데 코인 이슈가 상반기랑 이제 하반기나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지난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 좀 대충 아실 건데,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도 시그널로 드렸고, 만약에 5월 5일날 금리 인상을 했어. 빠져. 6월 16일까지 계속 빠질까?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빠르게 올 겁니다. 뭐 5월 5일날 금리 인상이 들어갔으니 0.5%, 6월 16일까지는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뭐가 없는 겁니다. 거의 한 40일 가까이. 그 텀 안에는 또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회복을 해서, 만약에 또 6월 16일날 또 0.5%나 긴축이 들어가. 그때 또 빠지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 금리 인상을 0.5%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그 물가를 못 잡아. 그렇게 될 시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잡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연준이 못 잡는 물가를 누가 잡아야 된다? 개인들이 자산시장 투자를 하면서 잡아야 된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살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이죠. 그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수요가 들어올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샀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을 5, 5대5로 이렇게 담으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을 8 아니면 9 그렇게 담으시는 게 더 안전해요. 더 좋고. 물론 이더리움이 이제 6월달 지분증명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안전성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을 좀 더 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5대5 담아도 솔직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5월달, 6월달 상승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뭐 알트 담고 알트로 뭐 수익 보고 그럴 시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해가지고 왜 알트를 주면 안 되는지 또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이게 시그널로 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 지금 알트 줄 때 아닙니다. 자, 금리 인상 지금 긴축 정책 하게 돼.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반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코인 이슈님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빠질 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등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상반기에는 하락해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존재해.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인 포트폴리오에 코인이 50%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담으셔야 된다. 빠질 때 말씀드렸던 거고. 왜? 이번 연도 말이라던가 내년이라던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뭐 예상을 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뭐 비트코인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달러도 얘기가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내일 모레 당장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애플이 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 비트코인 뭐 애플 얘기 나오면은 단기간 안에 뭐 5만 5천 6만 달러는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최소 절반은 갖고는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락해도. 이해되셨죠?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도 남아있고 아직 멀었다. 그 코인 이슈가 앞으로 뭐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뭐 3만 달러 간다, 그럴 시점들을 지금부터 기다리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4월, 5월 많이 빠지게 되면, 저희 1월 말 2월 초 때가 33,000달러였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가 35,000달러였고, 진짜 많이 빠져도 4월 달에 35,000달러에서 한 38,000달러 정도 빠질 겁니다. 진짜 많이 빠지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더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그 금액 라인은 제가 멤버십분들 시그널로 드릴 건데, 일단은 4월달 아니면 5월달에 한번 들어갈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또 분할로 일부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인 이슈 가족분들.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긴축을 이제 시행을 해. 장기 채권을 매도를 해, 시장에. 장기 채권에 이제 시장에 매도를 하는데, 요거가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진다 그래서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된 거 가지고 이제 5월 5일날 FOMC 금리 결정 때 또 영향을 준다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자, 긴축을 하게 되면 5월 5일날 단기적으로 자산시장 빠지는 거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근데 긴축은 언제 조심해야 될까, 우리가? 자, 우리 게임 하신 분들 지속 데미지라고 알고 계신가요? 뭐 도트 데미지. 코인에이션 옛날에 그 게임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지속 데미지, 뭐 도트 데미지, 뭐 중독. 이게 뭐냐면, 자, 거미 독이 그랬나요? 거미에게 물리게 되면은 독이 한 번에 이게 즉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몸으로 퍼지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긴축을 하게 돼. 계속해서 분할로 채권을 던지겠죠. 연준에서. 그러면 3월달에 얼마 던지고 4월달 얼마 던지고 분할로 쪼개가지고 던질 겁니다. 다 던질 수 없어. 왜? 기업들이라던가 그 미국 시민들, 국민들 다 나가 떨어져요. 자빠져요. 유동성이 그렇게 없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던질 거다, 분할로. 그러면 우리가 긴축 때문에 고생하고 자산시장 힘들어하고 진짜 곡소리 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소리, 진짜 곡소리 나는 시점이 언제 올까? 긴축 시작하면. 이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중요한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지금 경제 방송이라던가 뭐 이런 그 금융 방송들, 비트코인 방송은 뭐 많이 다루나요? 하여튼 뭐 다루는 것도 있을 거고 엄청 떠들어대죠. 근데 사실은 지금 떠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지표예요. 물론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퀄 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 우리가 긴축을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가 1년에서 2년 내에 고통을 받는 게 어떤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간다? 지속적으로. 도트 데미지로.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 뭐 이번 연도 연말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힘들 것을 암시하는 지표로이기도 합니다. 긴축이. 아시겠죠? 그래서 5월 5일날 긴축한다, 던진다, 그래서 뭐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자산시장에 투자를 어떻게 임해야 될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해볼 만한 상황이다. 상승할 수 있는, 만약에 뭐 5월 5일날 긴축으로 빠졌어, 높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충분히. 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자,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아. 힘이 세. 왜 그럴까? 힘이 센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올랐죠? 인플레이션율이 올랐죠. 자, 지금 우리 한두 달 정도 됐죠. 미국 증시보다 비트코인 시장이 좀 더 방어력도 세고 상승도 더 빨리 나오고. 예전 같았으면 나스닥이 5% 빠졌어. 비트코인 몇 프로 빠져야 돼요? 10%, 15% 빠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빠지죠. 그리고 상승할 때 나스닥 뭐 2%, 3% 오를 때 비트코인 5%, 10% 올라 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이 뭘까?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펀더멘탈이 더 높아서? 절대 아니죠. 이렇게 지금 힘이 좋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상승도 빠르게 나와. 할 수 있는 원동력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율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서 어떻게 돼요? 주식도 빠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시장 펀더멘탈이라던가 가격이 더 좋아졌어. 자, 연준에서 0.5% 금리 인상 한대 5월 5일날. 인플레이션율, 국제유가 높아진 것들 다 물가 상승 막을 수 있을까? 6월달에도 0.5% 한대. 그럼 총 합이 1.25%죠.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계속해서 테슬라 공장도 문을 닫고 있고, 공급량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품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끝나지도 않고, 아르헨티나는 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죠. 또 옥수수라던가 대두라던가 이런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그냥 거시적 경제 이런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막아요. 못 막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제일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비트코인은 어떤 시장이다? 지금 자산시장 투자자들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율 해지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받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견고하고 일시적으로 펀드멘탈이 미국 증시보다 더 좋은 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나온다?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나온다.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 인플레이션 해지해야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률이 좋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반기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하다. 실험해볼만 하다. 배팅 걸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율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11월 8일 뭐 있어요? 바이든 중간선거 있죠. 미국 그 중간선거. 그때 물가 상승 뒤집어지게 잡아야겠죠. 그럼 반대로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물가가 잡혀. 그럼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될까? 이해되셨죠? 자, 4월달 비트코인 가격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거나 5월 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시그널 드린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